반갑습니다. 대치메카에서 개포고등학교 통합사회 내신을 맡은 윤재준 강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과 설명회 전 참석자분들께 윤재준이 준비한 개포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위한 경향 분석 그리고 커리큘럼과 컨텐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대면으로 설명회 때 찾아뵙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부터 끝까지 100점으로 압도하기 위한 통합사회 분석과 강의 컨텐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요. 개정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개표고등학교 통합사회 경향 분석과 그 다음에 윤재준이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 강의어 컨텐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케어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개정교육과정 개편안입니다. 작년까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기존 9등급 체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오고 나서 내신도 5등급 체제로 변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1등급이 4%, 2등급이 11%였는데 변경된 후에 등급 레인지 폭이 넓어지면서 6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에서 알 수 있는 점은요. 10%와 34%를 보면서 등급 안으로는 우리가 들어오기 쉬워졌겠지만 진입장벽이 그래도 낮아졌지만 그만큼 또 경쟁력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것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합사회라든지 통합과학과 같은 과목도 국어, 영어, 수학 우리가 흔히 불렀던 주요 과목과 동일한 시수로 운영되기 때문에 파급력이 동일해졌다는 점에서 어떠한 과목도 간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통합사회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간단하게 아까 전에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본질은 어때 상대평가는 계속 이어지고요. 그리고 입시에서 1등급과 2등급의 레인지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대한 관점과는 다른 관점에서 더 분명하게 1등급 학생과 2등급 학생을 구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목에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대비를 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합사의 경우는 기존 대비 1개의 단원이 추가되어서 편성되었고요. 고1 내신 과목뿐만 아니라 이제 2028 대비 수능으로 수능 과목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따르면 기존에서 5문제가 추가되고 10분도 시간이 추가된 25문항 40분으로 수능이 출제된다고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 이제 개포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향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시험 범위인데요. 간략하게 24학년도 1학기 범위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는 1단원, 그 다음 3-1단원, 3-2단원, 4-1단원으로 교과서뿐만 아니라 프린트와 수업 필기로 범위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3-3단원, 4-2단원, 4-3단원, 6단원, 9-1단원으로 1학기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교과서에서만 출제하지 않고 프린트와 수업 필기까지 함께 시험 범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은요. 우리가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들어오고 나서 통합사회 교과서가 1과 2로 이렇게 나누어서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 1학기 진행되는 그러한 단원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도 1학기 교과서를 반반 나눠서 그 다음 2학기도 반반 나눠서 각각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시행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작년 시험 범위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경향 분석을 이어가서 성취도 분표를 살펴보게 되면 이것도 작년 1학기 중간고사의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평균 점수는 67점이고요. 높은 편은 아닙니다. 높은 편은 아니고요. 평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꽤 높은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등급에 들어온 학생이 56.2%. 이 말은 즉슨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통합사회를 높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뜻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다 거의 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A등급 쪽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통합사회도 놓지 않고 간과하지 않고 열심히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성취도 분포입니다.
그리고 개포고등학교의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요. 일반 사회라든지 도표 통계, 자료 해석형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따가 뒤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도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율이라든지 절대적 빈곤율과 관련된 빈곤율 도표를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같은 수치를 보고 해석하는, 그 사회적 현상을 해석하는 문제들이 간간히 출제됩니다. 보통 사회 문제에서는 자료 해석형 문제가 대다수 출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아이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도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는 보통 타임 어택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타임 어택 관리 측면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특히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될지, 얼만큼 공부를 해야 이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기준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자료 해석형 문제는 간단하게 조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칙연산이라든지 그 다음 분수에서 분모분의 분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정도만 다룰 수 있으면 문제가 없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료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개포고등학교는 서술형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객관식이 70점, 서술형이 30점인데 작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9문제로 30점 배점이 나왔습니다. 키워드 작성을 하는 그냥 단답형 문제가 반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 문장형으로 서술해야 하는 정말 서술형 문제가 4문제 이렇게 출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개포고등학교의 그 문제 유형도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교과서 내용뿐만 아니라 수능 문제 형식을 좀 차용해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냥 생으로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요. 사고력을 요하는, 그래서 EBS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완성에서 그해 당시에 신형으로 출제되었던 문제 형식을 그대로 통합사회 통합사회 시험으로 출제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의 경우는 EBS 수능 특강과 그 다음 프린트 외 유사 문제까지 제가 변형 문제라든지 아이들에게 문제를 조금 제공해서 같이 풀고 해설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 2학기의 경우에는 이제 6월 달에 수능 완성 교재가 나오기 때문에 EBS 수능 완성과 프린트,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유사 문제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정기고사 대비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교과서라든지 그 다음 부교재, 프린트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다른 문제들, 그 다음에 EBS 수능 연계 교재까지 참고해서 학습해야 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상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모두한 가능성 열고 모든 것들을 다 개방적으로 생각하고 다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조금 살펴볼 건데요. 아까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다시피 선택형 24문제 70점 배점이 되고요. 그 다음 서답형은 9문제에 30점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에 10분 정도 할애해서 저는 이제 내신 대비 때 서술형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분 정도 할애해서 아이들이 키워드 위주로 구조를 잡을 수 있는지, 그 다음 그 키워드 위주로 문장을 또 잘 서술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특강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 함께 진행할 거니까 너무 서술형에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형과 서답형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고요. 그 다음 아까 전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자료 해석형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10년, 2021년, 22년, 23년에서 상대적 빈곤율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퍼센트가 어떠한 공식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통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되어서 선지는 다른 단원이랑 융합해서 출제를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상대적 빈곤율 파트는 지금 개정교육과정상 7단원 사회정의와 불평등 파트에서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밑에 선지를 살펴보게 되면 2-2단원과 2-3단원에 민주주의의 발전과 도덕적 성찰이라는 단원과 같이 융합해서 출제를 한 경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살펴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수능으로, 사회탐구 과목 수능으로 지금 출제되고 있는 경향인데요.
통합사회도 마찬가지로 수능에서도 그렇게 출제되겠지만 지금 개포고등학교 통합사회 내신 문제로도 이렇게 수능형 문제를 가지고 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출제하고 있다는 거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능형 문제인데 작년 개포고등학교 중간고사에서 이런 알고리즘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서답형에서 9문제 30점 배점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 주관식에서 단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3음절, 2음절로 써라라고 해서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크게 배점을 잘 맞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서술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문장형으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10분 정도 항상 할애해서 수업 시간에 키워드를 잡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키워드 위주로 문장을 형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아이들과 첨삭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윤재준의 개포고등학교에서의 내신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풀터치라고 해서 거의 올인원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포고등학교 내신 기출 기반에서 제 강의 노트가 있는데 제 강의 노트는 교과서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그 교과서 순서대로 진행되어 있는 그 빈칸을 뚫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빈칸 뚫어둔 밑에 설명들은 보통 다 내신 기출 선지라든지 아니면 교과서에서 빈출되는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해 교육청에 나온 그러한 선지들 위주로 아이들에게 빨간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분필도 색깔을 바꾸어 가면서 같이 아이들과 빈칸 강의 노트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포고등학교에서 선정된 교과서를 빈칸 첨삭 자료를 제공을 할 건데요. 이거는 수업 시간 때도 리뷰 테스트와 같이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가 쌩울이 있으면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모두 다 빈칸으로 뚫어두고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꾸준하게 훈련이 되었을 때 직장 보강이라든지 시험에 갔을 때 교과서를 보지 않는데도 교과서가 뭔가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장기적인 훈련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본 문제, 그 다음에 시범 문제도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지금 공부한 개념을 문제에 확실하게 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라인 커넥트라고 해서 내신 기출 문제 연습과 심화 해설. 왜냐면 내신 문제가 해설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해설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심화 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 문제도 제가 내신 기출에 기반하여 만들어서 아이들 문제 풀리고 같이 심화 해설을 진행할 거고요. 개포고등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8학군 빈출 문제도 같이 풀어보면서 문제를 풀고 같이 해설을 진행하는 그러한 진행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OX 마스터라 그래서 내신 기출 문제를 우리가 앞서서 다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다형으로 만들어서 다 OX로 해치한 그러한 문제들도 같이 풀어보면서 내가 만약에 문제를 풀었을 때 조금 대충 풀었다 그런 거 없이 다시 한번 잡아주는 그런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없이 다 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하면은 100점이 안 나올 수 없게끔 다 강의와 컨텐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포고등학교 예상문제 선다형도 마찬가지로 다 변형해서 아이들에게 원래 오지선다 문제였는데 20개 선지 OX로 바꿔서 꼼꼼하게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수업 시간에 다룰 거고요. 그 다음 8학군에선 아까 전에는 빈출 문제였는데 최고단 문제로 또 선다형으로 OX로 같이 한번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보강 같은 경우에는 개포고 시험 전범위 교과서 빈칸 채우는 그러한 작업들을 같이 아이들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7주간 문제를 많이 틀렸을 텐데 어려운 문제들 꽤 많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틀렸을 텐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틀린 것들, 그 다음 어려운 것들 다 데이터를 쌓아서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클리닉 자료를 배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너무 많으면 아이들이 다른 과목에도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수업 중간에 반을 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래도 아이들이 시험 전날은 밤을 많이 새거든요. 그래서 밤에 공부할 때 간단하게 풀어보고 가면 좋은 것들 이렇게 해서 남겨서 클리닉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말 확실하게
시험을 볼 준비가 되었는지 테스트를 볼 건데 제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외운 것들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면담을 통해서 같이 이제 동기부여도 하고 화이팅도 넣어주고 그래서 이제 최종 점검을 해서 아이들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 관리 프로그램, 저는 관리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 학생 케어 프로그램 이런 말을 쓰는데요. 학생 케어 프로그램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출석생과 결석생은 모두 보강 영상을 제공할 겁니다. 출석생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풀거나 혼자 과제를 진행하다 보면 모르는 것들이 항상 생겨날 수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항상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질문을 할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간단하게 이 부분만 발췌해서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석하든 결석하든 모두 그런 거 상관없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모두 다 보강 영상을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기출 OX로 해체한 리뷰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물론 강의와 커리큘럼, 컨텐츠에도 다 녹여져 들어가 있지만 리뷰 테스트도 내신 기출을 통해서 한 번 더 같이 복기하면 좋은 문제들로 구성을 해서 아이들 수업 전에 리뷰 테스트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 기상 인사 문자를 발송드릴 건데, 이제 뭐 제가 아침에 일어나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상 문자를 보내드리는 건 맞지만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이제 뭐 걸어가잖아요. 그럴 때 그냥 간단하게 OX 퀴즈 같은 거 풀어보면 그래도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뭔가 계속 몸에 체화가 되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통합사회가 계속 체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체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퀴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주 제가 직접 편집한 자체 주간 과제장을 제공해서 아이들에게 다른 과목에 공부하는데 너무 방해받지 않게끔 적절하게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필요한 심화 추가 자료를 제공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과서 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다. 부교재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챙겨줘야 된다. 라는 부분들은 함께 아이들에게 심화 추가 자료를 제공해서 같이 수업 때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포고등학교 경우에는 서술형이 배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 구조 훈련이라든지 그 다음 그 키워드 를 바탕으로 문장 구조를 첨삭하는 매주 10분 정도의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 필기 노트에도 보통 내신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육청 기출 모의고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교과서 내용들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까지 구분해서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필기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출석생이라든지 결석생 모두에게 이렇게 강의 영상 보강 영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 테스트인데요. 리뷰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다 내신 기출로 구성되어 있는 리뷰 테스트고요. 다 OX로 해체해서 아이들에게 20문제씩 수업 전에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침 기상 문자에서 보내는 OX입니다. 항상 10개씩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통합사회를 체화할 수 있게끔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업 참고 자료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특훈도 마찬가지로 수업 때 10분 정도 같이 한번 첨삭을 진행을 할 건데 그 외적으로 아이들이 만약에 서술형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예시 답안까지 제공을 하면서 아이들이 혼자서 집에서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컨텐츠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의 노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이들도 따라서 빈칸 채우는 그러한 강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제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첨삭을 해서 단답형이라든지 서술형이라든지 객관식도 모두 다 커버될 수 있게끔 적절하게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1:1 질의응답과 그 다음에 공지사항을 항상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통합사회를 가르치는 윤재준이었습니다. 이어서 윤민혁 선생님의 한국사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